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발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오늘은 정말 멋진 금요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제발 각방꾸를 하지 마라. 제가 휴가 끝나고 온 이후로 장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오르기를 바라면서 기본적으로 장 외 시간에 항공물은 0.7% 이상은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어제 다른 나라들은 올랐잖아요, 아시아권에서. 그러니까 그거까지 쳐주면 1% 정도는 오르자. 자, 1%로 타협 보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경기가 꺾여야 주가가 올라가겠니? 경기가 꺾여야 주가가 올라가겠니? 참 오늘 장 되게, 이게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오늘 장이고 코리아 본체가 뒤집어진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유동성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자,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연준을 자극하지 않을 만큼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만큼 나왔어요. 자, 연준을 자극하는 건 뭐죠? 고용이 빵빵해, 빠방빵빵빵 한 고용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경기가 너무 과열이에요. 수요를 위축시켜야 되겠어요. 우리는 수요를 긴축하기 위해서 연준이 할 행동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9월도 50bp 아니면 75bp 하겠습니다. 할까봐 쫄고 있던 증시는 적당하게 떨어진 고용보고서가 나오자 환희하면서, 야, 연준 형들이 다음 달까지만 50bp 인상하고 이제 9월 달에는 25bp 정도만 할 것 같아. 그리고 상황 봐서 11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못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이어가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는, 무슨 섀도우 복싱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연준을 중심에 두고 말이지, 지구를 중심에 둔 인공위성처럼 연준을 중심에 두고 자기네가 빙빙 돌아가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정면에서 보면 요렇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연준의 그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바꿔가면서 시장이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변동성이 5월 달을 통해서 변동성이 조금 감하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할 기미는 일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랠리를 축축축축 뽑아낼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준이 9월 달까지 금리를 인상할 부분들을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은 이제 좀 사라진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건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과도한 상승들이 계속된다면, 연준의 다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러면 또 시장은 또 쿠궁하고 충격은 받겠죠. 이에 반해서 채권 시장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이 기대만큼 또는 그 전월 대비로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전월 증가분보다 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채권 시장이. 그러면서 전일과 비슷한 수준의 채권 가격을 유지합니다. 채권은 한번 랠리를 뽑아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7, 2.6 근처까지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얻어맞았죠. 연준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를 확인하면서 이제 신중 모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의 2.9%대 정도 수준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라면 이제는 지금 채권 시장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연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채권금리를 다르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고용시장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게 이제 좀 확인이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채권 가격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2.913, 어제 2.911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건 2.911, 2년물 2.641, 어제 647 비슷합니다. 30년물 3.07, 어제 3.06 비슷하죠. 5년물 2.914, 어제 2.916 비슷합니다. 네, 뭐 크게 강세 보여주지 않았고, 3개월물만 약간
그 금리가 올라가면 약세죠.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의 디데이, 6월의 중순에 이 FOMC의 디데이가 오면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를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3개월은. 그러니까 어제 1.13에서 오늘 1.23으로 오히려 3개월물 금리가 10bp나 금리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버텼지. 1.5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뻔한 상황이다. 물론 이제 레인지가 있으니까 25bp의 레인지가 있으니까 1.3, 1.4 뭐 이 정도 수준이 되겠고 다음 달은 1.75에서 2.0 사이 3개월물이 그렇게 가는 거는 너무나 뻔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외환시장 동향. 달러는 어제 너무 세게 달렸죠. 그래서 소폭 약세를 나타냈는데 오늘은 유로화 대비 약세가 컸습니다. 유로화가 거의 1% 가까이 강세를 보여줬고 그만큼 또 달러는 좀 떨어졌습니다. 101.77 어제는 102.54였고요. 유로화는 1.075 어제는 1.065 0.01 유로가 강세가 되었습니다. 달러에는 어제 130.20이었는데 129.85로 엔은 별로 그렇게 큰 폭의 강세가 아닙니다. 소폭 강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엔이 되게 웃기는데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준직 교수님하고 대담을 한번 엔에 대해서 1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1번이 조금 기조적으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N1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N1은 9.5588 100엔당 955원 88전. 야, 드디어 950원대 왔습니다. 955원대. 워낙 굉장히 강세인 거고요. 유로와 비교를 해보면 1334원으로 다시 어제보다 원화가 좀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굉장히 강세였고요. 달러원은 1242원으로 어제 1247원에서부터 또다시 강세를 보여줬고 위안이 많이 강세입니다. 어제 6.69였는데요. 6.656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됨에 따라서 다른 여타 금융자산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금값이 올랐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고 원자재 가격도 대체로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비철 금속은 떨어졌습니다. 니켈 0.8%, 알루미늄 2.01%, 팔라듐 0.17% 떨어졌고요. 주요한 비철 금속인 구리는 올랐습니다. 0.65% 올랐으나 뭐 어제와 가격이 비슷합니다. 9,509불로 어제와 비슷한 상황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표 발표한 내용들로 들어가 보죠. ADP 점리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5월 민간 부분 고용은 직전월보다 12만 8천 명 증가. 감소 아닙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달보다 뭐 별론데 뭐 이렇게 표현을 왜 그랬느냐? 전달은 24만 7천 명이 증가였습니다. 근데 이번 달 얼마? 12만 8천 명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증가는 증가인데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상은 얼마냐? 29만으로 더 늘어날 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죠. 29만 9천, 거의 30만을 예상했는데 12만 8천 명 나왔으니까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상당히 많이 덜 올랐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연준이 하고 있는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죠? 뭐를 잡아 족친다? 수요. 수요를 잡아 족침으로써 수요 쪽에서의 수요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제어하겠다. 공급발은 잘 모르겠는데 수요발은 우리가 확실히 잡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수요 중에 중요한 수요가 뭐죠? 고용, 임금 이런 쪽인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그것들을 타겟팅했는데 조금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마이너스로 꺾이지는 않는 거니까 확 줄었다는 거, 상승폭이 줄었다는 거, 이거에 시장이 안심을 한 거죠. 안심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 야, 경기가 하락하면 주가가 오를래? 말이 되니? 경기가 좋아야 기업들이 좋잖아. 이게 주객이 전도됐네. 본말이 전도됐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어떻게 경기가 화랑이 아닌데 주가가 올라? 그건 결국 그거죠. 지금 시장이 연준만 바라보고 있다. 그대만 바라보고, 내 눈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전부야. 뭐 이러는 분위기인 거죠. 시장이. 웃기는 거예요. 자, 시장이 그래서 웃기는 짜장이고요. 그러니까 미인대회라고 하는 거죠. 왜 미인대회라고 해요? 미인대회, 미인 기준이 뭡니까? 당신의 눈에는 누가 미인입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미인이죠. 다른 여자는 다 돌로 보이시. 거짓말을 했더니 웃음이 나오네. 자,
어쨌든 진심이에요. 진짜고. 자, 진심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 큰일 나요. 자, 그러니까 그 투자는 미인대회다라고 할 때 이 미인대회라는 건 감성과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정확하게 숫자로 환산한 분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성의 미인도는 88.2도입니다. 이 남성의 멋짐도는 뭐 98.2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떤 여자분은 어떤 남자를 볼 때 근육이 좋은 남자가 좋을 수도 있고, 갸름한 상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털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털난 사람을 혐오할 수도 있잖아요. 코스염을 기르는 사람을 혐오하는 경우도 있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남자가 보는 남자와 여자가 보는 남자가 또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호의 차이, 기호의 차이, 이런 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연준을 중심으로 해석을 계속해서 달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금리에 따라서 유동성의 상황들을 바뀌는데, 지금 시장은 너무 유동성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연준을 보는 이유는 유동성의 공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유동성을 얼마나 뺄 것이냐. 자, 한번 놀아보고 싶은데 수영장 물을 얼마나 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 쳐서 빨리 간다 못 간다, 이게 본원적인 거예요, 수영을 칠 때는. 근데 지금 자꾸 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양이 좀 많으면 내가 좀 잘 뜨거든, 잘 뜨면 빨리 갈 수 있거든. 근데 물이 양이 적으면 다리가 땅에 닿을까 무서워서 내가 발질을 못해, 발길질을. 그래서 잘 못 달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나 실력이 좋아서 수영을 잘 치면 물이 조금 많으나 적으나 그냥 가는 거잖아요. 원래 본질은 기업의 실적과 경기들의 상황들이 좋아서 기업의 실적이 또 같이 서로 그 피드백을, 선의 피드백을 하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거보다 물의 양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물의 양에 집중하는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변동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물을 뽑는 양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시장이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한 달의 변동성을 갖고 온 지금부터는 그 변동성이 미국 자체 내에서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따라서 신흥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건 그건 분명히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표 살펴보죠.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5월 감원 계획이 2712명 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에 24,286명보다 14.7% 감소했고요. 전년 동월에 24,500명대보다는 15.8% 감원 계획이 감소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전주보다 1만 1,000명이 감소한 20만 명, 예상치는 21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상치보다도 낮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경제 지표를 하나 보죠. 미국 노동부 1분기 비농업 생산성 전분기 대비 연율 7.3% 감소. 노동 생산성이 분기 대비 7.3%나 감소했다고?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생산량이 2.3% 감소했고요. 근로시간이 5.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 투입은 많았는데 생산 줄었어요. 원래 근로 투입이 많으면 생산이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IT 혁명을 통해서 근로 투자 조금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죠.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인데 그게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냐? 1947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했다. 네. 가장 큰 폭의 감소를 했다. 그 다음에 4월 공장제 수주 실적이 전월보다 0.3% 늘어난 5,332억 달러 발표를 했습니다. 자, 1분기 생산성을 보면 이게 지금 그동안에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로시간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뭐 단위당 비용 같은 게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확실히 그 노동이 과열이다. 그래서 연준은 이 과열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충분히 보여지죠. 자, 여기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레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현재로서는 일시 중지의 경우를 보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즉 금리 인상을 하는 걸 중간에 9월 달에 멈추냐 안 멈추냐,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얘기했던 것 가지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현재로서는 일시중지의 경우를 보기 아주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오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9월도 50bp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번 매파죠. 이렇게 얘기했고요. 6월과 7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50bp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댈러스 연은 총재가 될 로리 로건 뉴욕 연은 부총재는 색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통화가 중앙은행의 정책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통화로 인해서 사실은 최근에 수요 감소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디지털 통화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상당히 증가한 사람들의 영향이 과연 없을까요? 주식시장도 조금 제어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부의 효과가 상당하면서 사람들이 일터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고용이 충분하지 않고 고용 비용이 올라가는 이런 인플레이션 요인을 발생시킨 게 부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부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암호 자산, 디지털 통화 자산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통화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 얘기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는 분명히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자, 기업 소식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진행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이익이 조금 감소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내서 장 초반에 떨어졌고 시장이 그래서 아침에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다 메꾸고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용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메타, 페이스북은 세럴 샌드버그, 유명하신 분인데 14년 만에 퇴진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주가 급등했습니다. 주가 급등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세일스포스닷컴도 7% 급등하면서 마무리됐고 애견업체 추이가 실적 좋다고 발표하면서 무려 24%나 폭등하면서 마감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유가는 올랐어요. 유가 오른 게 되게 특이한데 왜냐하면 증산을 하겠다고 발표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서 지금 117달러 WTI 기준으로 117달러 선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거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상당히 줄었고 그다음에 증산의 수준이 지금보다 50% 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50% 추가면 얼마냐? 43만 배럴에서 지금 64만 8천 배럴, 그러니까 한 65만 배럴. 그러니까 증산 폭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WTI 유가가 조금 올랐던 요인. 그리고 달러 약세도 일부 영향은 좀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